안녕하세요, 사비입니다. 이번에는 슈렁큰 가죽, 그리고 그 슈렁큰 가죽을 흉내낸 슈렁큰 엠보 가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토고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번에는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슈렁큰 가죽은 자연적으로 수축을 시켜서 만든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몸 위의 패턴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의 몸이 사이즈, 그레인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무늬의 표현 정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쓰인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뭐 1980년대 그때부터 쓰였다고 하니까 아마 개발된 거 그 전이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로스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을 보시면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쓴 가죽인데 이쪽 부분이 등이랑 엉덩이 쪽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쭉 잘라져서 있는데 이 표면의 무늬가 엄청 고른 편입니다. 좀 균일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반대편이 지금 벨리, 이제 소의 배 쪽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차이? 이쪽이 배 쪽인데 자연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소의 피부가 탄력이 없다든지 축 늘어지는 부위라든지 그런 부위에서 수축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고르지 않고 몸 위의 사이즈, 이 그레인의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위예요. 내구성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진짜 슈렁큰 가죽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이 제일 쫀쫀하고 탄력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이 벨리 쪽이라서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슈렁큰 가죽은 이런 로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부위와 저 부위의 이 무늬, 패턴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말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조금 흉내내고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끔 만든 게 슈렁큰 엠보 가죽이고요. 그 슈렁큰 엠보 가죽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리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슈렁큰 엠보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생각보다 비슷하고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무늬 자체도 이 그레인의 사이즈죠. 이것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펼쳐보면 이쪽은 아마 큰 상처 자국이 있어서 도려내서 했던 것 같고요.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등이랑 엉덩이 쪽, 제일 고른 쪽 부위예요, 원래는. 그래서 아까 검은색 클레망스 가죽, 슈렁큰 가죽을 보여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쪽과 반대쪽 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끌고 와서 이쪽이 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몸 위의 사이즈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만져보면 이쪽은 확실히 조금 더 탄성이 있고 이렇게 좀 균일한 편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힘이 더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부위 자체가 힘이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표면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몸의 사이즈도 동일하기 때문에 로스가 훨씬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몸통, 뭐 가방에 몸통이 되는 부분이나 뭐 뚜껑 이런 부위에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표면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죽을 가지고 그러면 뭐 내추럴하게 만들어진 슈렁큰 가죽이 더 좋고 이렇게 엠보로 찍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가죽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저도 이 슈렁큰 엠보, 오프리라고 불리우는 가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흔히 말하는 가성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급 제가 구하기도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가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가죽 공예뿐만이 아니라 뭐 소파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부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죽이고 충분히 좋은 가죽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내추럴하게 만들어진 슈렁큰 가죽이 엠보를 찍어 놓은 이 슈렁큰 엠보 가죽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이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그 표면의 무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상처가 조금씩 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공법, 제작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슈렁큰 엠보 가죽 같은 경우는 상처가 조금 있고 그렇더라도 프레스를 찍어서 무늬를 덮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활용도도 훨씬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부위도 적기 때문에 가격,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가격 자체가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슈렁큰 가죽이 슈렁큰 엠보, 오플 가죽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인데 각각의 가격에 따른 장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따로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인터넷이나 뭐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혹시 뭐 다른 가죽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가죽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죽을 셀렉션하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